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또 이렇게 아침이 밝아왔네요. 아침 6시입니다. 6시. 6시 기상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천회장 방송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6시에 방송이 나가려면 최소한 5시 정도는 돼야 돼요. 제가. 한 5시 정도는 일어나야 돼요. 늦더라도 일어나서 영상을 올려야지 6시 영상이 나갑니다. 일찍 일어나고 또 일찍 주무세요. 주무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야행성이라서 이게 잠을 늦게 자다 보니까 이게 또 일찍 일어나면 또 이거 일어날 수 있는데 좀 피로함이 쌓이더라고. 자꾸 쌓입니다. 그럼 낮잠을 자야 하는데 이게 낮잠 잘 시간이 없어. 어? 때 앞에서 이거 일을 하려 했더니 힘들어요. 이거 농사 짓고 하려면 여러분 지금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틈틈이 이게 휴식을 좀 취하고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하여튼 오늘도 좋은 날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고 요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또 한여름 같아요. 어떤 때는. 하여튼 건강관리 잘 챙기세요. 우리가 살아가 보면서 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데 이거 내려놓으면은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내려놓으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실망을 줄이고 싶으면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상처받는 걸 줄이고 싶다면은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불안감을 줄이고 싶다. 불안감을 줄이고 싶다면은 완벽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고요. 두려움을 줄이고 싶다면은 그 성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화를 줄이고 싶다. 화를 줄이고 싶다면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되고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좀 공감되나요? 행복해지고 싶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행복해지고 싶죠.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부정적인 생각.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고. 이뭐 주식 투자하면 매번 부정적이야. 뭐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못마땅한 게 많은지, 비아냥거림 많은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인생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유쾌하지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매번 불만, 불평 많고 하는 사람들 치고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 있는지. 주위의 친구들도 다 그런 친구들입니다. 안 좋은 에너지가 자꾸 자기 몸을 감싸고 있으니 뭐가 좋을 리가 있겠어요. 병 생긴다, 병. 스트레스 받고 병 생겨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않습니까? 암 걸리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특히 그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래요. 원인, 주요 원인.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안 좋은 그 기운으로.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 암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항상 늘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자고요. 그래야지 여러분 몸속에서 기운들이 막 긍정과 희망과 좋은 에너지들이 막 넘쳐난다고. 그럼 얼굴도 밝고 투명하고 그렇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뻥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삶을 겪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천회장 말이 거짓말인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애플과 구글과 메타 등 6개 회사가 이제 내년부터 EU죠, EU, 유럽연합. 이 유럽연합 그 영내에서 우월적인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특별 규제를 받습니다. 특별 규제. 완전 날벼락 떨어졌네요. 당초 유력한 후보군 중에 하나가 삼성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신난다. 삼성은 제외.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 시장법 그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어제 밝혔어요. 이 DMA라고 하는데 이 DMA는 그 소비자하고 판매자 간의 그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게이트키퍼 기업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해당 기업들이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진입장벽을 높이고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던 그런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 뭐 그런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 회사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그리고 MS로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과 앱스토어, OS 등 총 22개 그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입니다. 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서 획득한 그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에 교차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죠. 금지되고요. 반드시 이용자 그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의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 기업들은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됩니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이런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의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직적인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분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EU는 예고를 합니다. EU 멋진데 이런 거 보면은 이날 최종 명단에서 빠진 삼성전자는 앞서서 지난 7월 갤럭시 휴대전에 탑재된 삼성 웹브라우저 이 서비스가 이외의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 신고를 해서 포함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는데, 그러나 EU는 삼성 측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게이트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해서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EU는 향후 규제 대상이 그 플랫폼하고 서비스를 추가할 가능성도 열었는데, 집행위는 MS 검색 엔진의 빙하고 브라우저 엣지, MS 광고 서비스하고 애플의 아이메시지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이 DMA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 기업의 주장이 합당한지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세부 심사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늦어도 5개월이죠. 이 5개월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네요. 여기에 집행위는 애플의 아이패드 OS의 경우 정량적 요건은 충족하지는 않는데 규제해야 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조사도 별도로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날 최종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즉각 우려를 표명해요. 애플은 우리는 DMA가 이용자들에게 가하는 사생활 침해와 그 데이터 보안 위험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초점을 둘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규제 대상 기업들이 지정 처리를 위해서 EU를 상대로 줄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중국의 SNS 플랫폼인 바이트댄스의 그 틱톡, 이 틱톡의 대변인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보니까 유럽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겠다는 DMA의 목표는 지지하지만 이번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을 해요. 이어서 이번 결정에 앞서 시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 하죠. 우리의 향후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 회사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MS 참 힘들어. 사업하기 힘들어요. 요즘 보니까 이런 또 일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그 한국기업 공헌평가원 분석 결과 보니까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 계열사들이 가계소득, 국가재정, 일자리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압도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수치로 나타났는데, 4대 그룹 내에서도 특히 삼성의 그룹 계열사들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두드러졌다고 하네요. 다만 최근에 10년간 반도체, 전자, 자동차, 2차전지 등 주력 산업을 이끌고 4대 그룹의 공헌도가 과도하게 높다는 점은 국가 경제 전반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지적이 합니다. 기업별 분석 결과 보니까 고용 측면에서 삼성전자 12만 명, 현대차 7만 명, 기아 3만 6천, LG 3만 5천 명, LG전자, 하이닉스 3만 2천 명 이렇게 순이었는데, 이 반도체, 자동차 등 4대 그룹 계열사의 경우 급여 수준이 높은 정규직 위주라서 국가경제 공헌들은 타 산업에 비해서 높다는 분석입니다.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를 이루는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이게 3만 1000명을 고용해서 LG 디스플레이나 이마트보다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을 했고요. 이 쿠팡 전체로 보니까 이 고용 수는 5만 1000명으로 나타났어요. 쿠팡은 올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네요. 아울러서 LG전자를 제외하고 주요 기업 직원 수는 21년에 비해서 소폭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계 소득과 관련한 급여 측면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16조 원이에요.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고 현대차가 8조 원 정도 됩니다. 쿠팡은 4조 5200억, SK하이닉스 4조 2800억, 기아는 4조 원, LG전자 3조 8800원입니다. 이런 거 보면 쿠팡이 참 대단하네요. 22년 그 매출 측면에서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20조 원 정도 늘어난 삼성전자보다 에너지 기업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보니까 GS칼텍스 보니까 전년 대비 71%, SK에너지 주식회사는 전년 대비 89%가 늘어났는데 이는 22년에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죠. 수출액 측면에서도 삼성전자가 절대값은 190조 원이에요. 이 190조 원은 컸는데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GS칼텍스 그리고 SK에너지입니다. 21년에 그러니까 순이익을 봤어요. 이 순이익하고 연동되는 22년 법인세 측면에서도 삼성은 8조 4,050억 정도를 납부해서 3조 7,950억을 낸 하이닉스를 큰 폭으로 떠들렸고 그 다음으로 법인세를 통해서 국가 재정에 기여한 대기업은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기아, LG화학, 현대차, 네이버입니다. 다만 이 순위는 24년이면 바뀔 것으로 보여요. 반도체 업황은 23년 부진을 면치 못한 반면에 자동차 수출이 본격 늘어나가지고 현대차하고 기아차의 23년 영업이익은 삼성을 추월한 것으로 전망되죠.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은 올해 8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차는 14조 600억 6천억 정도, 기아차가 11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봅니다. 매출액은 삼성이 올해 230조 원으로 여전히 가장 크지만 D램하고 낸드 가격 하락으로 그 자기자본 수익률 ROE가 3%대로 떨어지면서 13%를 넘어가는 현대차보다 순이익은 훨씬 적어요. 연구개발에서는 삼성이 20조 원을 지출해서 다른 2등에서 9등까지 이 기업의 연구개발비 총합보다 더 많은 액수를 기록을 했고요. 2위는 하이닉스 3조 7천억, 3위는 현대차 2조 9천억, 4위는 삼성디스플레이 2조 5천억 정도로 해가지고 1위부터 9위까지 모두 IT 자동차 회사였어요. 10위는 셀트리온이죠. 기부액을 통해서 측정한 사회 및 환경 그 공헌 순위는 삼성전자, 네이버, 하이닉스, LG생건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전력공사는 매출과 고용, 급여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9위를 기록했고 다만 한전이 있어요. 한전. 이 한전은 22년 보니까 69조 원의 매출에 32조 원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죠. 삼성전자가 참 대단한 기업인데 하여튼 삼성은 올해 2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현재 1위 대만 TSMC의 점유율 격차를 좁힌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삼성전자 올 2분기 파운드리 매출이 전분기보다 17.3% 증가해서 32억 3,400만 달러 기록했고 시장 점유율 1분기 9.9에서 2분기는 11.7% 1.8%포인트 증가를 했네요. 반면에 1위는 TSMC 올해 2분기 매출이 1,000회 아니라 156억 5,600만 달러네요. 1분기에 비해서 6.4% 감소했고요. 시장 점유율도 1분기 60.2에서 2분기는 56.4로 줄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렌드포스가 스마트폰이나 PC, 노트북 등 주요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부진을 해가지고 고가의 첨단 제조 공정의 수요 부진도 현재 지속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자동차 서버 등 재고 조정도 이루어져서 세계의 10대 파운드리가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다요. 시장 점유율 상위 10대 파운드리 기업들의 합산 매출이 262억 4,900만 달러네요. 전분기에 비해서 1.1%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삼성의 약진에 대해서 삼성 파운드리 사업은 전분기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3분기 스마트폰과 PC 노트북에 대한 수요 감소가 예상돼가지고 성장세는 제한될 것으로 관측이 되고
TSMC의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뭐 7, 6나노 제조 공정의 수익은 순조로웠는데 5에서 6나노 공정 부분에서 위축이 됐다고 합니다. 아이폰 신제품의 출시로 해서 관련 부품 수요가 급증을 해가지고 3분기에는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순위는 TSMC, 삼성전자에 이어서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죠. 6.7%, 대만의 UMC 6.6, 중국의 SMIC 5.6% 정도 순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3분기에 매출 최저점을 기록한 후에 반등하고 이후에는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 애플리케이션 및 모뎀과 같은 프리미엄 제품과 하이엔드 고성능 컴퓨팅이죠. 이런 AI 칩 주문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잘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뭐 아주 양호하죠. 지금까지 잘 따라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좀 더 한번 치고 나갔으면 좋겠고 코스피 지수가 다시 이제 하락 추세를 보이다 보니까 9월 효과에 대한 경계 심리가 강화되고 있는데 투자 주체들은 개별 종목 장세 속에서 삼성과 에코프로 등 기존 주도주에 자금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보니까 코스피가 전거래일보다 0.73% 하락을 해가지고 2563.34에 거래 마쳤죠. 지난달 중순에 2500선을 위협받기도 했는데 월말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달 4일에는 2580선을 회복하기도 하고 하지만 최근 이 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박스피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9월 효과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데 9월 증시는 통계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요. S&P 500을 비롯해서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9월 평균 수익률이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S&P 500은 64년 1월 이후로 마이너스 0.6%, 코스피는 1990년 1월 이후 마이너스 0.8%, 코스닥은 96년 7월 이후 마이너스 2.7%로 나타났죠. 뭐 9월달이 좀 안 좋았는가 봐요. 계속 보니까. 9월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는데 분명한 것은 9월에는 주가 변동성을 이야기할 재료가 다른 달보다 부족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새로운 재료가 부족을 해가지고 전원의 주가 모멘텀이 지속되는 경향을 나타냈다는 거죠. 8월의 주가 하락 종목은 9월에도 하락세가 지속이 됐고 반들의 상승은 계속 하방 경직성을 보였습니다. 실제 투자들은 지난달에 이어서 이달에도 시가총액 상위주 중심의 투자를 이어갑니다. 개인들은 이달 들어서 에코프로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4거래일에 불과했는데 이달 개인들이 또 에코프로 순매수 규모가 1249억이네요. 전체 1등. 포스코 DX에도 1200억 정도 개미들이 몰립니다. 엔비디아 등 글로벌 IT 업종 그 강세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그런지 코스피의 이전 상장 추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은 이달에 삼성과 하이닉스를 많이 사들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우리 외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우리 개미들은 팔고 있고 개미들을 빨리빨리 팔고 나가세요. 힘드신 분들은 빨리빨리 털고 나가고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꾸준하게 뭐 그러려니 하면서 버티면 가면 됩니다. 좀만 버티다가 어느 정도 수익 나면은 그때 가서 팔고 나가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